안녕하세요. 월프렌즈 13기의 서포터즈이자 스페인 워홀러로서 발표를 하는 강석윤입니다. 저는 1년 정도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워를 준비해서 22살의 나이에 대학교를 한 학기 휴학하고 그 기간 동안 짧고 굵게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워홀로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길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해 봤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생각하고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같이 보실게요. 첫 번째로는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대한 설명과 그것과 관련된 5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스페인 5월의 장단점, 제가 나름 생각한 스페인 5월을 더 재밌고 알차게 보내는 방법들,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은 5월이란 테마로 발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스페인에도 5월이 있어? 스페인 5월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스페인은 2018년부터 한국과 5월 협정이 체결되어서 연 1000명 쿼터로 선착순으로 진행받고 있으며, 나이는 만 18세에서 30세까지 1년 5월 비자를 단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영미권 국가이다 보니까 호주나 캐나다 등 주류 국가들에 비해서 워홀러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는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제가 있었던 코로나 시국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워홀 비자를 통해서 계속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을 드리자면, 인구수는 한국과 흡사하고 날씨는 전반적으로 지중해성 기후이기에 따뜻한 편이지만, 제가 바르셀로나에 머물렀을 당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한국보다 훨씬 덥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더위 때문에 힘든 적이 정말 드물었었는데, 바르셀로나에서는 낮에 한번 바닷가를 친구랑 같이 산책하다가 더위를 먹어서 집에서 한 이틀 동안 알아 누웠던 적도 있고, 또 당시 뉴스로 몇십 명의 사람들이 더위 때문에 사망했다는 보도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했었어요. 생각보다도 더 더운 날씨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스페인 5월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단점부터 말할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단점은 기본적으로 비싼 생활 물가. 저는 시장이라는 스페인 카페를 통해서 한국에서 미리 집을 구해갖고 월 400유로, 환율로 환산해보면 약 60만 원 정도를 월세로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국 분들 5명이서 같이 생활하는 집에 방 한 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60만 원 정도면 저는 집세가 결코 저렴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특히 제가 바르셀로나를 갔던 시기가 코로나 시국이었음을 감안하면 집값은 당시에 400유로보다도 지금이 더 아마 올랐을 거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제가 집을 나가자마자 집값도 50유로 정도가 더 올랐더라고요. 또 집값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외식비도 한국보다 더 비싼데, 한식의 경우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하나 시킨다면 스페인에서는 최소 10유로, 최소 13,000원에서 그 이상으로 외식비가 좀 형성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느린 행정 업무와 소매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페인은 시따라고 하여서 뭐든 예약을 해야 행정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이 시따가 확정되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시따를 진행한 뒤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데도 되게 오랜 시간이 소요가 돼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주민센터로 가면 4, 5시간이면 해결될 서류들이 한 달이나 혹은 2달 정도 걸리니까 되게 갑갑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유럽에서 3대 소매치기 도시라고 불려요. 그 정도로 소매치기 범들이 흔하기에 항상 물건 간수를 잘 하셔야 돼요. 또 한국이 해외 나가보면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바르셀로나는 밤에는 이제 도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밤에는 되도록이면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거나 택시를 활용해 드리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다음 제가 생각한 단점이 언어적 제약인데, 가장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현지인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스페인어가 정말 필수적이에요. 비영어권 국가이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같은 관광 도시에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도시권으로 갈수록 이게 되게 빈약해지고, 특히 스페인에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페인어와 자격 시험이 있는데, 이 기준으로 아도스 수준은 돼야지 스페인에 갔을 때 좀 지장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단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는 단점을 상쇄할 만한 장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말을 이용해서 유럽 여행이 가능해요. 저는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식당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때 되게 빡세게 근무를 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영국 여행을 갔다 오고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오고 가서 오페라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서 그래서 5개월 남짓만 있었는데도 유럽 8개 국가를 갔다 올 수 있었어요. 특히 스페인은 관광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은 관광지가 되게 많아요. 이것 역시 스페인 5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반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다른 나라로 가서 5월을 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재화를 좀 넉넉하게 벌어들이는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저는 되게 큰 이유는 다른 언어나 문화를 익히고 또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세상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함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페인은 한국과 상반되는 요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문화를 접목해서 다양한 견해를 익히고 그것을 학습하는데 최적의 국가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한 편이에요. 무조건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페인 5월을 갔다 오고 나서 참을성이 강해졌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전보다 더 생겨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화면에 써둔 부분은 한국과 비교해서 스페인이라는 국가의 국가적 특징이 생각, 국민의 특징인데 이게 전부를 대변하진 않겠지만 아마 스페인에 가시면 이것을 금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장점 세 번째. 앞에서는 제가 언어적 제약이라고 단점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영어 외에 또 다른 제2 언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미래에 있어서 저는 되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어민 화자 수가 5억 명이고 이것은 영어를 쓰는 원어민 화자보다도 더 많은 수치여서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스페인어를 공부하면 같은 라틴어, 로망스어군 계열의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도 연계해서 쉽게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인 월을 갔다 오고 나서 전혀 상관이 없는 프랑스어를 한 5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프랑스어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읽고 쓰기 안에서는 스페인어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해당 부분은 제가 스페인 5월을 하면서 느꼈던 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아봤어요. 앞에서 언어하고 여행을 설명했기 때문에 다른 걸 말씀을 드리자면 스페인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편인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빠에야, 감바스를 비롯해서 스페인에 가면 아마 진리도록 먹을 수 있는 빠따따스 브라바 그리고 맥주로 치면 에스트레아, 클라라 같은 정말 미식의 국가예요. 저는 해외 나갔을 때도 한식을 되게 많이 찾는 편이었는데 스페인에서는 한식이 요원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페인 음식이 짠 편이어서 이 점은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국가 행사나 휴일이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권역별로도 따로 지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산 조르디의 날이 있거든요. 이때는 바르셀로나가 위치한 카탈루냐 지역에서만 휴일이나 행사가 열리고 마드리드나 그라나다 같은 다른 지역은 일반 평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카탈루냐 지역에 있는 직장인들은 출근 안 해도 되고 마드리드에 있는 직장인들은 출근을 해야 돼요. 스페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국에 비해서 행사나 축제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새롭게 다가왔었는데 그래서 5월을 가시면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즐기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스페인 5월을 하면서 유일하게 후회되는 게 뭐냐면 스페인의 한 지역에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저는 바르셀로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명성을 알리는 도시에 있었지만 바르셀로나가 되게 작은 편이에요. 서울과 비교해서 6분의 1 정도의 도시 규모이고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도시에 1년 5월 비자로 머무는 것보다는 바르셀로나에 6개월을 지냈으면 세비야나 마드리드 혹은 그라나다 같은 도시로 이렇게 다양한 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5월로의 시선에서 입각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르셀로나는 타 도시에 비해 도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은 편이지만 생활 물가가 매우 비싸고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카탈루냐어라는 다른 언어가 있어요. 이게 원래 원어민들이 사용하던 언어인데 이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 점도 착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라가는 바르셀로나랑 느낌이 비슷하지만 조금 소도시예요. 장점이 뭐냐면 생활 물가가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그게 바닷가도 이제 바르셀로나 바닷가보다 예쁘고 아카데미가 많아서 언어를 배우기에 좀 적합한 도시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보다도 큰 도시이고 도시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워라밸을 하지만 그래도 주 5일은 일을 하고 싶다 하면 저는 무조건 마드리드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또 적당한 이제 도시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세비야, 살라만카, 빌바오, 그라나다 등등의 스페인 권역의 다른 도시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좀 심화되면서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들만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중소도시라고 해도 각각의 고유의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 워홀은 다양한 선택지로 도시를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스페인 생활 도중에 필요한 어플이나 맨날 사용했던 어플들을 좀 취합을 해봤는데, 왼쪽 상단의 책장은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부동산도 구할 수 있고 한국인들을 위한 커뮤니티예요. 오른쪽 상단의 이데알리스트는 스페인의 부동산 어플. 부동산 매물은 거의 다 여기로 올라오지만 한국보다는 허위 매물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링크드인은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구직 플랫폼이에요. 스페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N26 같은 경우는 한국의 카카오뱅크예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은행을 가서 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고 모든 프로세스를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가능해요. 이게 독일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서 진짜 되게 편하게 사용을 해서 이거를 꼭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 멤페는 코레일과 같은 기차 플랫폼입니다. 스페인도 철도 라인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기차를 타실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멤페를 통해서 예약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PPT 제목을 처음에 끝나지 않은 월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저는 지금 스페인에서 배운 스페인어와 그때의 해외 경험을 토대로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비록 제 스페인 월은 2년 전에 끝났지만 저는 이때의 월 경험이 해외에 정착하는 데 필수적인 양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5월과 같은 생활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5월이라 이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스페인 5월을 통해서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대한 오늘을 즐기고 또 이 경험을 토대로 내일의 기반이 되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